자, 경제현안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김대우 경제학 박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주식 얘기를 좀 해볼게요. CJ, CGV 또 SK이노베이션 투자자 입장에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굉장히 대기업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가 이제 대기업들이 대규모 유상증자를 해서 좀 투자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낮은 가격에 또 발행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이 기존 주주들의 어떤 뭐랄까요 그 지분 가치가 희석될 수도 있고 여러 또 불만 사항이 생길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좀 먼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자, 유상증자가 무엇이냐 이거 우리 좀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네네. 유상증자라는 것은 회사가 돈을 쓰기 위해서 그 필요한 돈을 시중으로부터 끌어오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유상이라는 것은 돈을 이제 받고 주식을 판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식을 팔아서 그 주식을 판 대금을 갖고 회사가 뭔가 빚을 갚거나 사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는 것은 기업이 또 하나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인 부채를 조달하는 은행에서 채권이나 회사채 조달하는 것보다는 회사 입장에서는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자를 안 내도 되거든요. 장사가 잘 됐을 때, 영업이 잘 됐을 때 배당만 해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다면 기업들은 가급적 이 증자라는 수단을 동원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증자가 어떤 그 자금의 용처가 명확하지 않거나 아니면 주주들과의 공감대를 이루지 못할 때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요. 이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제일 큰 문제는 기존 주주들의 재산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CJ, CGV라는 회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회사의 주식이 100주고 100주인데 10%를 증자를 하겠다. 그러면 현재 100주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주식 수가 종래에는 100주였으니까 어느 정도 주가가 보장이 되는데 이제 주식이 110주가 되어버리면 이 주가는 회사의 자산 규모나 이익 덩치를 주식 수로 나눈 거거든요. 특히 정권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투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지표 하나만을 확인해 봐야 된다고 강조드리고 싶은 지수가 EPS라는 게 있습니다. 주당 수익률이라는 것입니다. EPS. earning per share. 한 주당 그 회사의 이익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높으면 주가는 오르고 회사도 미래가 높습니다. 자, 그런데 유상증자를 해서 주식을 발행해 버리면 주식 수가 늘어나니까 EPS라는 게 수익을 주식 수로 나눈 건데 분모에 있는 주식 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변수가 어떤 특별한 변화가 없다면 유상증자만으로서는 EPS가 가격이 떨어지는 요인이 되고 그것은 주가가 떨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은 할인 발행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주들의 보유하고 있는 주식 그 비율도 자기의 지분도 떨어지고 회사의 주가도 떨어지는 이런 데 충격을 가져오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이게 만약에 유상증자를 해서 그렇게 자금을 끌어왔는데 그 돈 가지고 새로운 신규 사업을 해서 투자를 잘해서 회사가 돈을 더 벌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그 주당 수익률이라는 EPS에서 분자에 있는 E가 어떤 수익이거든요. 수익이 늘어나면 예를 들어서 주식 수가 10%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수익이 20% 늘어나면 EPS는 더 높아질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한목적적으로 잘 하면 주주도 좋고 회사도 좋을 수가 있는데 최근에 지금 대규모로 증자를 단행하는 대기업들이 어떤 특별한 투자 계획도 없고 이 돈으로 빚 갚는 데 쓰겠다. 그 자금력이 좀 딸려서 좀 그런 상황인 거죠. 한마디로 한국은행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금리를 계속 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이자 갚아야 되고 또 들어갈 게 이자도 많죠. 갚아야 되는데 그 이자 부담이 계속 높아지는데 그나마 또 회사채가 잘 발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주주들한테 좀 부담을 지우더라도 그동안에 빚 좀 갚자. 이런 어떤 주주들과
시장과의 교감도 없이 무려 1조 원 이상씩 막 유상증자 물량을 지금 폭탄처럼 쓸어내고 있거든요. 대기업이 이렇게 1조 원 넘게 유상증자하기도 좀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거 보니까 주가 떨어진 게 CJ CGV 같은 경우는 발표 전보다 30% 이상 내려간 건 뭐 거의 저희가 상한가 제한폭이 있습니다. 거의 하한가만큼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유상증자 그 자체가 주가 하락 요인이고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주식 가치를 희석시키는 거니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 1조라는 돈을 가져오면 그 돈으로 CJ, CGV가 이익이 좋아질 것인가? 오히려 일각에서는 빠진 독에 물벗길 가능성이 있다. 현재 영화관 산업이 좀 잘 안 돼요. 그렇죠. 워낙 또 OTT도 그렇습니다. 많고 예, 그래서 넷플릭스나 뭐 디즈니 맞아요. 같은데 열풍에 네. 거기다 코로나 때 충격을 받는데 또 CJ, CGV가 튀르키예라는 회사에 영화관 사업체를 인수했는데 그 업체가 부실 덩어리여가지고 또 그런 M&A 과정에서 부실까지 드러났거든요. 뭐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유상증자를 해서 들어온 돈은 빚 갚는 데 쓰는 거 외에는 무슨 용도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주주들이 오히려 떠나버리는 거예요. 증권가에서는 뭐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익 늘리면 된다. 분자 이익 늘리면 EPS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좋을 거다 얘기하지만 투자자들 중에 워렌 버핏같이 같이 투자만 하는 분들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보면 언제 이게 당장 떨어지고 또 이게 언제 올라갈 것이며 이런 생각하는 분들 많거든요. 어떻게 좀 해결이 되겠습니까? 바로 가치 투자라고 하는 게요. 기업의 제대로 가치를 보고 기업의 가치가 높으면 그 회사 주식을 사고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주식을 팔아라는 건데 그 가치 투자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지표가 방금 말씀 올린 EPS란 지표입니다. 근데 이 유상증자는 단기적으로는 무조건 EPS를 떨어뜨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단기 가치는 떨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벌어온 조달해온 돈을 주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가져온 돈을 가지고 회사가 살아나면 중장기적으로는 EPS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정권 시장에서는 CGV가 이렇게 유상증자를 하려면 CJ가 어떤 회사의 장기 사업 전망, 이익 턴어라운드 플랜을 정확하게 내놓고 돈을 어떻게 쓰겠다 하고 시장의 동의를 구해야 되는데 그냥 빚 갚겠다. 물론 빚 갚는 것도 회사에는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주주들한테 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이런 증자를 할 것인데 앞으로 좀 불안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상쇄를 할 것이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런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얘기는 했습니다. 빚 갚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주주 입장에서는 이것밖에 없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빚을 갚게 되면 그 회사 재무 구조가 좀 건실해질 테니까 회사 회생을 위한 그런 것 따지면 특히 CJ는요. 일반 주주들에게는 주주들이 돈을 내서 전부 증자에 참여하라. 이래가지고 주주들이 돈을 내야만 들어갑니다. 그런데 정작 CGV의 지주회사인 CJ 그 주식회사 CJ가 있습니다. 그쪽에서는 돈을 안 내고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중에 또 다른 회사, 좀 회사 희망이 조금 여러 가지 최근에 잘 안 되고 있는 그것을 물건으로 납부를 했어, 물납을.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투자자들이 더 지금 화가 나는 거죠. 우리 보고는 돈 내라고 그랬고 자기들은 불량 기업 주식을 갖다 바쳤어. 이것은 완전히 주주들을 희생양으로 삼아서 대주주의 이득을 끼하게 왜 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까지 나오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뭐 주주 가치 제고하기 위해서 자사주 소각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 발표를 했는데 이게 좀 결자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낙관으로 돌아서게 된 소비 심리. 소비 심리가 좀 그래도 이게 소비자의 어떤 경제 인식도 그렇고 심리를 보여주는 소비 심리. 이게 1년 1개월 만에 드디어 100을 넘었습니다. 상당히 유의미해 보이네요. 저희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에서 심리가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요. 심리가 경제의 선행 지표다. 잘 된다고 생각하면 실제로 잘 될 수 있는 게 경제예요. 맞아요. 이게 자연과학의 세계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은행이 발표한 CCSI라는 소비자 심리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나오는 소비자 심리 지수 중에 가장 연구 대상이 조사 대상이 광범위하고 가장 이 객관성 또는 신뢰성이 가장 높은 지표예요. 그렇군요. 자, 저게 소비자 심리 지수가 100.7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하거나 경제에서의 어떤 심리 인덱스를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지수가 바로 100이라는 숫자입니다. 100이라는 얘기는 지난 올라갈 것이냐 내려갈 것이냐 요 세력이 똑같았을 때 앞으로 소비를 더 많이 할 것이냐 아니면 줄이겠다 이게 똑같았을 때 딱 지수가 100으로 나옵니다. 그동안에 작년에 금리 인하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계속 100 아래쪽이었어요. 그랬잖아요. 80, 80대까지 90. 갔잖아요. 예. 맞아요. 그런데 이게 드디어 1년 3개월 만에 드디어 100을 치고 올라간 겁니다. 100.7. 자, 이것은 앞으로 경제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잘 못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또 앞으로 내가 소비를 더 하겠다는 사람이 소비를 줄이겠다는 사람보다 조금 더 많아진 겁니다. 0.7 많아진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지수예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정부에서 상저하고 상반기에는 경제가 어려웠지만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것이다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국민들이 그렇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다른 돌발 변수가 뭐 물론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겠지만 똑같은 조건이 그대로 간다 그러면 하반기에는 경제 살아날 수 있다. 적어도 소비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GDP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기대 심리대로 결과로 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게 되고요. 자, 마지막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이거 굉장히 많이 짚어왔었는데 추경호 부총리도 워낙 그 서민들 많이 먹는 이 식료품값 많이 올라서 특히 라면값 같은 거 좀 인하할 필요 있다. 밀값도 많이 내렸는데 이런 얘기 했었는데 결국 저희가 정부의 뭐 압박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업이 내릴까 저희가 궁금해했었잖아요. 내리기로 했네요. 예, 농심이 다음 달부터 신라면하고 새우깡, 이 농심의 대표 상품이 라면은 신라면, 스낵류로는 새우깡이죠. 새우깡이죠. 그 예. 가격을 좀 내리기로 했습니다. 네. 최근에 올렸던 가격에 비하면은 뭐 내리는 폭은 그렇게 큰 것은 아니지만 그러니까요. 그래도 물가 차원에서만 놓고 보면요. 자, 이제 오르기만 하던 물가, 내려갈 수도 있구나. 이런 메시지를 시중에 던진 겁니다. 이 역시 심리적인 요인이 큰데요. 다른 회사들 입장에서도 물가 무조건 올려서는 안 되겠군 하는 이런 메시지를 던져줄 수도 있고 예. 또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물가가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예를 들면 7월 1일부터 물가를 내린다고 그러니까 라면을 대량 수매해서 뭐 라면을 끓여서 파는 업자 입장에서는 지금 라면 사는 것보다는 며칠 기다려서 7월 1일 사는 게 훨씬 유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소비가 늦어지면 그만큼 물가는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의 물가 방어 정책 차원에서는 뭐 상당한 효과가 있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크게 안 내린 것 같지만 이거를 계기로 어떤 도미노 현상처럼 어떤 심리가 그렇게 좀 번지면서 여러 전반적으로 물가를 좀 내릴 수 있다는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지금 물가 올리겠다고 줄을 서 있거든요. 편의점의 맥주 가격이라든지 예. 도시락, 김밥, 식품 가공 물가 전부 올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는데 네. 내릴 수도 있네. 그리고 내리는 요인이 밀가루 값이 내렸다. 우리 과자 같은 거 다 밀가루로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또 파업류 같은 이런 게 내렸으니까 이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그 폭은 그렇게 이번에 라면 값이나 새우깡 인하 폭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건 이제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 경제학자시니까 네. 저희가 항상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유 경쟁이 이루어지는 이 자유시장의 경쟁에서 경쟁 체제에서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관여를 한다. 네. 이게 이제 관치라고도 얘기하는데 네. 사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그 기름값도 그렇고 저희가 여러 예를 들었었습니다만 오를 때는 막 팍팍 올리는데 네. 내릴 땐 조금씩 내리니까 이럴 땐 다 같이 힘들 때는 좀 정부 입장에서도 제재 좀 중재를 할 필요가 그 역할을 할 필요가 있긴 한데 어쨌든 이번 이런 어떤 밥상 물가 같은 거 이런 것도 물론 필요한 조치여서 했겠습니다만 관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경제학자 입장에서 어떻게 좀 바라보시는지 듣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를 채택을 하고 있고 또 그 자유시장 경제가 다른 어떤 체제보다 우수하다고 과학적으로 지금 검증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마당인 것을 보면 우리가 기업들의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고 여기에 직접 개입을 해서 라면값 내려라, 새우깡 가격 내려라 이것은 원칙에 반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일이 자주 있으면 안 돼요. 그것은 국제적인 신용도도 떨어져서 다른 나라에서 한국 투자도 안 하려고 그럴 거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상황은
식품 물가의 상승폭이 워낙 높은 데다가 우리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소비자 단체들이 지금 기능을 못 하고 있어요. 이 유럽에서는 파스타 가격이 좀 오르니까 소비자 단체들이 지금 불매 운동을 하고 아주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하는데 그런 걸 못 하고 있으니까 또 식품 가격은 하방 경직성이 있어서 그렇죠. 뭐 정부가 그런 데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고육지책으로 개입을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경제읽기 김대호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